안녕하세요. 네, 핵교수 물리 윤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이제 물리 선생님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먼 미래의 선생님 되실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시면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텐데요. 그 학생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에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돼서 굉장히 또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되고 그 이름이 있는 어떤 과학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 내 고등학교 때 이런 선생님이 나를 너무나 잘 지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걸 많이 듣게 된다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상상해 보시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은 좀 더 좀 합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2025년도 대비 물리 임용고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임용고시가 무엇인지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하게 또 1차 시험 내용학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학에 대해 좀 분석해보고 그리고 네, 기출 이번 11월 달에 진행되었던 2024년도 대비 기출 문제 분석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합격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저는 연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뭐, 누구보다도 좀 물리를 잘 실력이 있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런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그러한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용고시 개요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이름은 좀 길죠. 네,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용 시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 2차 시험을 나눠서 봅니다. 네, 1차는 이제 필기 시험이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 11월 25일 날 진행되었었고 토요일 날 진행되었고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28일 날입니다. 네, 지금 시험 본 학생들은 아주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2차 시험은 이제 면접 그리고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거 그리고 수업 능력 평가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어지고 1월 달에 진행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024년도에 2월 8일 목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런 이제 일정으로 보통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1차 시험을 좀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이제 1, 2, 3교시로 나눠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 1교시는 교육학,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배점이 2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이고요. 한문항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자, 2교시, 3교시에는 전공 A, B로 나눠가지고 9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내용은요. 물리 교육론이 24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 내용학이 이제 56점 정도 됩니다. 물리 교육률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물리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육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특성 그런 어떤 원리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사범대를 나오셨다면은 이제 수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좀 사범대를 나오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한다면은 좀 따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파트가 내용학 파트이죠. 물리 전체적인 이론 내용에 대해서 56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17문항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단답형이 6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11문항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수업 드리는 내용 이제 내용학 파트를 수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좀 물리 교육론도 좀 준비해서 강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용학 파트인데 가장 이제 비중 가장 많이 차지할 뿐더러 내용학에 점수를 많이 따져야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합격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2차 시험은 이제 면접 부분이 진행되어지는데 뭐 여러분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들 그리고 어떤
그 적성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수학생 지도안 작성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수업을 잘 하시는지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수업 실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따로 1차 시험 합격하고 난 이후에 준비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차 시험의 경쟁률 그리고 합격선을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150명 정도 이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원 인원이 1000명에서 900명 뭐 이 정도로 보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6대 1 정도, 보통 이 정도로 경쟁률이 진행되어지고, 점수 컷은 보통 이제 70점 정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최소한 이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뭐 난이도별로 조금 편차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가지고 점수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합격선이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임용고시 응시 자격은 이제 사범대학 그리고 일반 대학의 사범 계열 출신의 학생들이 시험 볼 수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교직을 이수하셨다면 이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주체는 여러분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주체 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들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 문제를 이제 내는 그 기준은요,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문항을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이,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내실 때 어떤 이제 합숙을 하시면서 문제를 낼 것인데, 제가 이제 1차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요, 정말 문제의 어떤 질이라든지, 또 문제의 어떤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정말로 교수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문제는 킬러 문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문제를 잘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를 내신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조교수 분들 내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분들, 그리고 중등학교의 정규 교원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출제에 위한 풀이 형성이 되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채점위원은요, 이제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워낙에 이제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3명이서 철저하게 이제 채점 기준 비공개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모범 답안 같은 거는 이제 역시 비공개로 이제 진행되어지고, 전체적으로 3명이서 점수를 내서 평균을 내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률 이 정도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물리 내용은요, 교육부에 고시 나온 그 내용으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뭐 과학교육, 물리교육,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학부 과정 내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물리 내용학 파트에서 이제 역학, 양자역학, 뭐 전자기학, 열미통계물 이런 쭉 문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 1차 시험 합격은 1.5배수로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명 이제 선발하게 된다면은 300명 이렇게 1차 시험에서 300명 이렇게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인 이제 합격자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컷이 70점이다라고 했을 때 70점을 간신히 만약에 통과한다면은 이제 2차 시험에서 이제 뒤집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1차 시험 컷이 70점이라 했을 때, 만약 1차 시험만으로 완전 평가를 한다면 그게 떨어지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1.5배수로 뽑았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1.5배수에 들어갔지만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시험에서 이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 때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컷 라인에 살짝 걸치는 것보다 좀 넉넉하게 점수를 취득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에서 이제 내용학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다시 보시면은 네, 네, 내용학 파트 전체적으로 이제 80점인데, 네, 전체 합산이 100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한 한, 예, 뭐 커트라인은 10점이야 하지만 가능한 점수를 많이 따셔가지고 2차 시험 이제 내용, 2차 시험 합산해서 결국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정말로 잘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A, B 나누는 기준은요, 전공 A, B를 나누는 기준은 그 평가원에서 찾아보니까 학생들이 편의를 위해서 나눴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이 전체적으로 180분간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 살펴보면요. 1차 내용학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우는 내용은요. 크게 일반 물리, 심화 과목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일반 물리는 이제 역학, 전자기, 연력학, 그다음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심화 과목은 심화역학, 심화전자기, 통계역학, 양자역학 이런 부분들의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요. 아마 이제 임용 물리를 준비하신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만약 처음 준비하시는 초수생들은 조금 이제 압도당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과목별로 이러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딱 보면 되게 양이 많죠, 그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잘 공부하시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선정하셔가지고 공부하실 것인데 대표적인 기본서도 이렇게 있죠. 일반 물리는 주로 서웨이를 많이 쓰시고 또는 할리데이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심화역학 파트는 마리온 책 그리고 심화전자기 그립스스 통계역학은 슈레더 그리고 양자역학도 그립스 책을 이제 보통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책들인데 여러분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어제 정말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합격해야겠다. 라는 어떤 이제 마음가짐 가지시고 정말 책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많은 내용들을 혼자서 공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격파하듯이 이렇게 공부하신 스타일은 정말 피해야 될 그런 공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게 중요한 거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특히나 초수생들은 혼자서 공부하시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고시랑 어떤 정글 속에 딱 빠져 있는데 그 정글을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길을 모릅니다. 아무런 어떠한 장비 이런 것도 없고요. 거기는 반드시 이제 누군가가 전문가가 함께 동행해가지고 그 정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그 사람을 도와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강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려주고 함께 이제 같이 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사의 역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들 방금 전에 이제 그 기본서 내용들을 좀 함축해가지고 총 이제 이번 연도에 총 세 권을 이제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그다음 심화 물리, 그리고 기출 풀이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교재를 이제 출간할 예정이고요. 이제 임용고시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담은 이제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수를 따져보면 일반 물리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물리가 한 300페이지 이 정도 되고요. 기출은 뭐 전체적인 기출 내용을 다 이제 풀이와 문제를 다 포함한 그런 이제 교재가 될 것이고요. 과연 어떻게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부실하게 책이 만들어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때 이제 저의 어떤 스킬과 그런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만 정말로 잘 공부하시고 이 책을 100%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서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할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이제 단권화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간결한 문체로 만들어서 쉽게 이 한 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권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혹시나 이제 초수생들 위해서 단권화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 보기 마지막 전날까지 그 한 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회독할 수 있는 그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이제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그 한 권만 가지고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계속해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단권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오개념들 그런 부분들을 그 단권화 책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단권화이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 책을 가지고서 단권화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책으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림, 네, 일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개념의 구조화를 만들었고요. 한 수백여 개의 어떤 그림을 제가 직접 다 그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다 수록을 했고요. 기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편과 풀이편을 나눠 가지고요. 네, 여러분들 쉽게 그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도 적으시고 어떤 개념들도 적으시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책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퀄리티의 그림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네, 간결한 문체로 그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셔서 아무쪼록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을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출 분석을 좀 우리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자, 기출 분석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출 문제야말로 임용고시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나타내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출 문제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쫙 어떤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출제되어진 문제를 보시면은 그 기출의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즉 내용이라든지 문제의 난이도, 그다음에 문제의 유형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2024년도의 문제를 보시면 약 70% 정도가 기출 유형이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대여섯 문제 정도만 다섯 문제 정도만 좀 신유형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어 주어졌고 나머지 70%의 문제들은 기출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기출의 내용들과 어떤 유형들 그런 부분을 정말로 내 것으로 100% 소화하고 있었다면은 그냥 70%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만큼 기출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출을 100% 정말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어떤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해 나온 기출 문제를 조금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지난 11월 25일 날 시행되었던 1차 시험을 조금 분석해 보면요. 이와 같이 총 5가지 과목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총 1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어, 이 중에서 한 16문제 정도는 이제 기본형 또는 기출 어떤 유형들, 그런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만 잘 공부하고 계셨다면 이제 12문제 정도는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문제 정도는 신유형. 제가 얘기한 신유형이라 함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본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한데 아직까지 좀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신유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신유형 파트가 한 2문제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형의 어떤 내용도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수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특별한 전공 분야의 어떤 특화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어, 그 내용들 자체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 유도는 뭐냐면 그런 내용, 새로운 내용들을 뭐 해석하고 분석하는 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특별한 이름 붙여가 특수형이라고 좀 붙였고요. 네. 그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킬러 문항이라 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2문제 정도, 특수형까지 포함한 3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B6 같은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인데 굉장히 난이도 높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떤 건 좀 보면은요. 자, 먼저 좀 기본형부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형을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A 1번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데이비슨 거머는 너무나 기출이 많이 됐었어요. 보시면은 2006년, 2012년, 2018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근데 최근에 2020년도에는 이제 전자뱀의 드브로이 파장,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전자뱀의 드브로이 파장이나 뭐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기출 문제를 잘 푸시면서 이 내용들을 잘 습득하고 계셨다면 뭐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지는 문제로 네. 어,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로 이제 그런 문제로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A2번 문제가 이제 렌즈 조합 문제인데 자, 2개의 렌즈 조합입니다. 근데 렌즈 조합 문제가 놀랍게도 2022년, 23년도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도에도 이렇게 볼로렌즈 오므렌즈 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볼로렌즈 조합으로 이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볼로렌즈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문제 출제하신 교수님들 다 과학 분야에서 이게 오신 교수님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렌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또 이제 기출을 분석하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과학 파트는 기하과학, 파동과학이 항상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A 9번 문제, 열기관 문제이죠. 뭐 열기관 문제도 최근에 계속해서 2019년도, 2022년도 계속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열기관 문제들은 뭐 동일한 문제가 뭐 제가 제 강의에서 뭐 숙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시간에 이렇게 항상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출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열기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출의 경향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본형의 좀 마지막 파트로 볼 것은 B7번 문제, 스핀 가공 능력 문제인데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기본 문제이죠. 네, 뭐 기본서에도 제가 드리는 어떤 강의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 문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피너에서 이제 문제는
이런 교환자, 네. 교환자의 기대값이라든지, 뭐, SX의 측정값이, 뭐, 2분의 H 바의 확률을 뭐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죠. 네, 그런 문제들은, 뭐, 예전에도 뭐, 2017년도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렇게요. 뭐, SY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네. 뭐, 확률을 구하시오. 네, 이런 식으로. SY 뭐,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유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출을 잘, 분석하시고, 그 내용들 다 습득하고 계신다 한다면, 예, 많은 그런 임용고시 문제들을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유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탈출 속력 문제, A3번 탈출 속력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기본 강의 내용이죠. 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단지 이제 기출에 출제된 어떤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신유형으로 분류시킨 것 뿐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기본 강의를 잘 충실하게 들으셨다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B10번 같은데요. 네. 자, B10번 문제. 플랑크 분포 에너지 밀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요즘에 이제 에너지 분포라든지 어떤 뭐 확률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통계역학에서 많이 출제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플랑크 분포에서의 에너지 밀도를 물어본 문제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 새로운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확률 밀도, 에너지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에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 기본 강의에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과제 문제를 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몇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기본 강의들을 잘 들으시면은 이렇게 쉬운 유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특수형에 대해서 문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특수형이라고 붙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전공 분야에 특화된 문제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나왔던 방막 감소 문제. 자, 여기서 이제 방막에서 두 개의 광선이 이제 간섭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근데 그 간섭의 이제 반사율에 대해서 저렇게 식이 주어진다면 그 식을 분석해라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 내용은 기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뭐 구해라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뭐 분석해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저걸 이제 식을 잘 분석을 할 수 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굉장히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전공 분야에 특화된 문제가 요즘에 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에도 보시면은 두 개의 빛의 아마 레이저 같은데 레이저가 간섭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주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간섭 효과가 이렇게 표현되어 주죠. 요 표현되는 형식은 사실 기본서에 사실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사실은 뭐 특수형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여러분들 요 연산만 잘 해주시면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이와 같이 어,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사실은 기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네, 적절하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다 답이 있거든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적절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실력을 믿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킬러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딱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시죠, 그렇죠? 이런 킬러 문항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방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킬러 문항 해서 뭐 점수가 뭐 8점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똑같이 4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우면 또 나은 사람도 어려운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분들 조금 이제 문제를 딱 보시면서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개념이 내가 쉽게 접근 뭔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떤 그런 방향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 드시면 좀 딥으로 좀 미루시는 그러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 잘 푸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문제를 한번 푸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이게 잡고서 풀시다 보면은 만약에 잘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멘탈이 깨지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이런 전략적인 그런 접근, 좀 방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한 3문 정도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잘 푸셨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1월하고 4월에는 일반 물리와 그다음에 심화 과목이 진행되어집니다. 네. 심화 과목 1번. 그래서 역학이랑 심화 역학이랑 심화 전자기학 그리고 일반 물리 전체적인 일반 물리학에 대해서 1월하고 4월 중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5월, 6월에는 이제 심화 과목 두 번째 이제 통계역학과 그다음에 양자역학 파트를 진행할 것이고 기출 분석 이제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개념을 정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시생들이라든지 좀 개념이 베이스가 부족한 학생들은 1월에서 6월 강의를 집중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준다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개념들을 이제 구조화하는 좀 촘촘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완성형으로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비유를 좀 드냐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개념들을 구조하는 단계들은 마치 반도체 공정 아시죠, 그렇죠? 네, 반도체 관심이 좀 많은데 어, 반도체를 만들 때 이제 웨이퍼에다가 먼저 포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웨이퍼를 깎아내죠. 그래서 전부 설계도를 거기에다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비춰가지고 설계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불순물 집어넣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개념들, 각각의 어떤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층이 쌓아서 이제 배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그렇죠? 트랜지스터를 연결하고 금속 배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단계가 이제 이렇게 개념을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화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반도체 칩이 생산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개념들을 쌓아가시면서 구조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을 그런 정말 컴퓨터처럼 이제 그러한 어, 정말 성능이 좋은 그러한 어, 머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본 과목이죠. 일반물리 심화 과목을 통해서는 제가 문제를 드릴 것입니다. 숙제 문제라고 해서 매 주마다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한 500문제 정도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양질의 문제로 드릴 것입니다. 아주 그런 좀 아주 간단한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이제 임용고시의 방향에 맞는 그런 문제, 양질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에서는요, 최근 10개년, 그 이전 것은 좀 오래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10개년만, 우리가 최근에 10개년까지만 분석을 해가지고요, 아주 정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및 답변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질문 답변 채널은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모의고사 맞춰가지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맞춰서 개설을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일찍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1월부터 질문 답변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풀이에서는 이제 총 8회 진행이 되어지고
토탈 한 200문제 정도 양질의 문제를 역시 제공할 것이고요. 어, 자, 저는 어떻게 이제 문제를 만드냐면, 뭐, 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다들 되게 문제가 좋다, 굉장히 새로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요, 저한테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기본서라든지, 모든 어떤 문제집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다 갖고 있고요. 어, 물론 제가 만드는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만든 것보다는 이제 그런 아주 뛰어난 저자들이 어떤 교재 저자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문제들이 그런 교재에 다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저자들의 어떤 심혈을 기울인 그 문제들 중에서 임용고시에 맞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내서 제가 또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보통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양질의 어떤 좋은 문제들을 많이 제가 추려내서 여러분들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200문제 정도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700문제 정도 되죠. 결코 적지 않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700문제 정도만 이렇게 다 임용고시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내용들이 이제 다 중복되지 않고 어, 서로 다른 주제로 이렇게 다른 유형의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들만 잘 여러분들 거 소화시킨다면 임용고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내린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드린 문제만 착실하게 성실하게만 잘 풀어주시고 여러분 것을 습득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의고사는 총 8회 진행되어지고 총 136문제, 왜냐면 17문제니까 하루에당. 그래서 총 140문제, 6문제가 제공이 될 것이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웬만하면 제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 출제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는구나. 특히 그 12문제 정도는 기본 유형에서 나오긴 하지만 나머지 5문제 정도는 교수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중하기 위해서는 저도 좀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어,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저도 좀 창작의 능력을 발휘해서 좀 어, 문제를 좀 만들어서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모의고사에는 첨사하게 제공됩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좀 답안지 작성도 좀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이 있거든요. 서술형 작성할 때는 총 4칸이 있거든요. 4칸에서 줄을 여러분들 치셔도 돼요. 뭐 가로줄, 세로줄, 뭐 이런 데그 답안 분량에 맞게 그 선을 그어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 단 중요한 거는 이제 어, 해당 문항의 답안 안에만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 벗어나면 이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주의하셔가지고 작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뭐 지도를 하는 그러한 어,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 연도에는 제가 이제 질문 답변 채널을 이제 1월부터 진행할 계획인데요. 저 어느 수험생의 이제 학교 후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막바짐에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단독방을 개설했는데 정말 땡땡땡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제 좀 일찍 개설됐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1월 달부터 이렇게 질문 답변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 답변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5개념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 초월한 5개념들도 많이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5개념들 때문에 좀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질문 답변 채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거나 좀 아리까리한 것도 있으면, 애매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채널에 오셔가지고 이제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카톡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수험생들이 감사하다, 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오픈 그런 채널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왜냐면 또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채널들을 이용해서 저와 잘 소통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를 100%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내가 풀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러면 나 이제 100% 이해했어 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단지 그냥 풀이를 외웠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 100%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기출의 어떤 문장들, 그 다음에 단어 하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100%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는 당연히 교수님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그냥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1번 문제, 올해 나왔던 A 1번 문제 보시면은 잠깐 보면은요. 뭐 그림과 같이 전압 V로 가속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속이 된다, 전압 V로 가속되었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으셔야 되면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겠다,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식은 그래서 전자가 받은 에너지 EV이고 이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 바뀌었겠구나, 그 요식을 바로 이 문단에서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전자비를 단결정에 입사시켰다. 왜 입사시키죠?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단결정에 입사시켰다. 이건 사실은 X섬 회전에 관한 문제이죠. 사실은 단결정 고체에다가 X선을 비춰가지고 산란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왜 그런 짓을 하자? 그런 내용도 있죠. 왜냐하면 그 회절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단결정의 고체의 어떤 구조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 X섬 회절의 어떤 의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 내용들이 잘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회절 무늬의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문장에서는 이제 단결정 산란에서 회절 무늬 극대라는 얘기는 어떤 걸 떠올라냐면 브레그 법칙, 브레그 공식, 뭐 ED 사인 세타는 M남다다. 이런 브레그 법칙들이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 이건 물질파의 파장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럼 데이비슨 거머의 의의가 무엇이냐? 바로 물질파를 검증하는 그런 실험이었구나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구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어떤 배경 이론이라든지 배경 어떤 스토리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잘 아시면은 100% 이해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가로해놓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로 쳐놓고 단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대론적 효과를 무시한다라는 단서가 있죠. 왜 무시했을까? 무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왜냐면 이런 게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왜 무시했을까? 이 내용들 조금 알고 계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데이비스 거머가 했던 실험은요, 워낙에 전자빔이 에너지 약하기 때문에 이제 비상대론적인 그런 전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상대 효과를 무시한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온 실험은 이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줘가지고 전자를, 네, 강한 에너지를 산란시킨 실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상대 효과를 고려해야 되면 되겠죠. 그때부터는. 네,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뭐 이 기출 문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식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결론 딱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해서 뭐 기본 이론 시간에도 전체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기출 강의 시간에도 기출문을 정말 뽀갠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정말 격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100%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소화시켜서 제가 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초수생도 있고요, 아니면 N수생도 있을 것인데요. 초수생이다, 물리 베이스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거리 경기지만 단거리 경기처럼 준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초수생이라 한다면 1년 내에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장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을 텐데, 어, 정말 단거리처럼, 정말 노베이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1년 내에 합격을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2년 차에도 아주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년 차에 성실하지 않게, 그러니까 슬렁슬렁 하시면은 2년 차부터 2년 차, 3년 차 계속해서 합격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수생을 한다면 내가 정말 오래 합격하겠다라는 그 중심으로 정말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에 돼야 될 것은 개념을 정립하는 거죠. 물리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의 하나를 잘 놓치지 마시고 개념 정리 잘 해주시고 개념의 구조화에 최우선순위를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해했던 그 내용들 중에서도 5개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5개념들과의 사투를 벌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제 애매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 하나하나씩 격파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차곡차곡 개념들이 아주 견고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연간 패키지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직강을 좀 들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물론 서울에 안 사시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좀 직강을 들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좀 드립니다. 왜냐면은 혼자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아가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냥 자아는 그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입니다. 좀 이렇게 좀 자기 합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자면 의지가 발동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오셔가지고 저와 피드백도 하시면서, 그다음에 오시면 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보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직강을 좀 들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겠고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좀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서 꿍꿍 앓지 마시고 무조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N수생이다, 어느 정도 이제 물리 개념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아마 단권화 작업이 되었을 거예요. 많이 안 됐다면은 그 단권화 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 단권화 작업은 뭐 N수생뿐만 아니라 초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처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단권화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한 권짜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기다가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권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단권화 작업을 계속 해주시고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고 계속해서 단권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회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해독해 주시면서 개념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풀이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많이 접하시면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특히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주시면서, 만약에 문제풀이 통해서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걸 따로 뭐 단거나 그 책에다가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따로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하셔가지고 내가 왜 틀렸을까, 어떤 오개념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N수생들은 뭐 굳이 뭐 기본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풀이, 그다음 모의고사는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혹시 좀 기출 분석이 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출풀이 반도 좀 들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예를 들어 양자학교 좀 취약하다, 그럼 이제 그런 취약한 부분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좀 선택하셔서 이렇게 수강을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런 분들 있죠. 네. 일과 병행하려신 분들, 이렇게 뭐 기간제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과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몇 분 봤었는데, 어, 정말 힘듭니다.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싸움일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직장을 나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몰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변수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에서 뭐 갑자기 뭐 야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아니면 기간제 교사하는 과정에서 뭐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막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변수들이 막 생기면서 내가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좀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아시고요. 어, 정말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교사 임용고시를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짜시면서 장기전을 대비하시는 걸 너무나 좀 중요합니다. 어,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잘 파악하셔서 플랜을 잘 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어, 그러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도서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해서 내가 정말로 그 환경에서는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 하루의 공부량을 철저하게 확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6시간 정도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정말 이 시간만큼은 확보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보 안 되면은 정말로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전을 좀 대비하는 그런 네, 좀 플랜을 짜셔야 되고, 가장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환경을 좀 없애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직장 일도 조금 네, 뭐 그만두는 것도 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비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을 하지 않고 올인하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정말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힘든 싸움이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올인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네. 그런 환경을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고도의 몰입 상태로 들어가셔서 1년 동안 내가 완벽하게 1년 안에 내 끝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공부량은 좀 올인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16시간까지 맥시멈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냥 사람이
6시간만 자도 네, 충분히 8시간이죠. 8시간 남으니까 네, 뭐 6시간 자고 혹은 뭐 3-4시간 자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일하다 보면 3시간, 4시간 잘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네, 최대한의 어떤 공부량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하지만 공부량만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 그쵸? 몰입할 수 있는 그 공부량을 철저히 확보하셔가지고 1년 안에 내가 이 시험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설정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커트라인이 70점 정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수생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1차 목표를 70점 정도 이상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교육학은 뭐 15점 맞겠다. 물리 교육료는 뭐 만점 맞겠다. 내용학은 사실은 고득점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용학은 내가 30점 정도, 56점에서 30점 정도 이렇게 맞겠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이제 도전하신 다음에 그걸 달성하면은 좀 더 높이시고 그런 식으로 좀 목표를 가지고서 달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직강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아는 여러분 자꾸 합리화하거든요. 예. 밥 먹고 나서 이제 좀 피곤하니까 그래도 좀 열심히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유튜브 1시간 보지 뭐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1시간 보다 보면 2시간 되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러분들 자아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놔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강제적인 환경에 오셔가지고 좀 자극을 받으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방을 좀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5개념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 5개념들을 철저하게 깨부시면서 공부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나 합격할 수 없지만 즉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지만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용고시라는 이 시험은요,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어떤 고시도 있죠. 어떤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행정고시, 뭐 여러 가지 고시도 있겠지만 아무리 상대적으로 그런 고시들보다는 조금 진입장 비율이 높지는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1년, 2년 이렇게 정말 올인해서 집중하셔서 한다면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입니다. 그 학원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육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30대 좀 후반이시고 육아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3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 합격하셔가지고 후기에 올리셨는데 정말 저는 진짜 존경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진짜 그냥 쉽지는 않거든요.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게 공부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많이 있으시면서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토리 비포 파이트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5년 임용고시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